안녕하세요. 쭌몽TV 승준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카시오페아에서 나온 이하늘 작가님의 거절 잘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절을 잘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거절을 진짜 너무 못했었거든요. 근데 거절도 자꾸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더라고요. 예전에는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먼저 생각해서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상대방 부탁을 들어줬어요. 근데 이제는 제 마음의 소리에 더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거절이 한결 더 쉬워지고 거절한 뒤에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쉬운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부단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처럼 거절이 어려우신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몇 권 많이 읽어본 건 아니지만 제가 읽어본 거절 관련 책들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들이 많았어요. 부디 거절이 어려우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착하다는 말에 속은 내 인생. 착하다는 말에 속은 나의 인생은 나라는 주체가 없었고 오직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다. 진짜 착해. 착한 정도가 아니야. 착해도 너무 착하지. 나는 지금까지 양보와 배려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솔선수범하며 살아왔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나보다는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했고 우선순위로 두었다. 그래서인지 나의 심성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착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만난 사람들의 10이면 9은 내게 착하다고 말했다. 어딜 가나 청소, 뒷정리 등 굳은 일 담당은 나였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처한 일이다. 이러한 행동은 이미 익숙하고 몸에 밴 습관과도 같았다. 거창하게 마더 테레사와 같이 인류애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차피 누군가가 할 거면 내가 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한 것뿐이다. 내게는 누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 눈치를 보며 미루는 상황이 더 불편했다. 나는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면 다른 사람들보다 짐이 2배는 더 많았다. 행여 같이 간 일행이 세면도구나 필수용품을 잊어버리고 챙겨오지 않았을 것을 대비해 여분까지 챙기기 때문이다. 평상시에도 내 가방은 만물상자였다. 지인들은 내게 너랑 다니면 참 편해. 없는 게 없어. 그 가방에서는 말만 하면 다 나온단 말이지. 하곤 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어느새 호의였던 내 준비는 의무감이 되어 가방의 무게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언제 어느 때 누가 필요할지 모르니 점점 이것저것 챙겨 다니는 게 많아진 것이다. 가볍게 핸드백 하나만 들고 오는 친구와 달리 나는 늘 커다란 배낭 하나를 짊어지고 다녔다. 이는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기피하는 단체 회식 자리도 도맡아 장소 물색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락해 참석 여부를 확인했다.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챙기고 뒷마무리까지 담당했다. 회의 시간에는 서류 준비와 팀원들이 마실 차까지 기본적인 것을 말하기 전에 알아서 척척 준비해뒀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도 말이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때 심부름을 시키거나 그제서야 업무를 떠넘겨주는 선임에게도 싫은 내색을 한 적이 없이 모두 예스였다. 물론 속으로는 믿기도 했지만 바빠서 그랬겠지 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넘겼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살피느라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차례가 돌아오면 말을 하지 못하거나 침묵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선택권을 자신에게 주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진로나 취업, 결혼 등 중요한 일 앞에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방관자의 자세를 취해버리곤 한다. 이런 무조건적인 착함과 과도한 배려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타인에게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위해 판단해야 할 때이다. 자신에게 집중하려면 우리는 조금은 무뚝뚝해질 필요가 있다. 무뚝뚝해진다는 것은 타인에게 불친절하게 까칠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호감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덤덤해지면 된다. 나는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 밥을 혼자 먹질 못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혼자서는 절대 음식점에 가지 않았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먹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혼자 먹는 것이 초라하고 불쌍해 보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파적인 사고는 타인의 시선이 두렵다는 것을 감추기 위함이었다. 이제는 상대의 평가나 시선을 벗어나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람이 되길 선택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뭐 어때? 괜찮아. 나만 편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매일같이 되뇌었다. 가끔씩 내가 이기적이거나 남의 시선이 의식되면 괜찮아. 무슨 상관이야? 라고 덤덤해지려고 애를 썼다. 이것만으로도 남을 의식하는 태도를 멈출 수가 있었고 내 자신을 지키는 한마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나의 감정과 생각을 우선순위에 두니 인간관계에서도 중립을 지키며 나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됐다. 인생은 착하다는 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 착하다는 말에 속은 나의 인생은 나라는 주체가 없었고 오직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다. 내 삶은 타인을 의식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저 착한 사람일 뿐이었다. 모든 사람의 만족을 위해 애쓰느라 정작 나의 인생은 착하다는 말로 포장된 좋은 사람이란 이미지가 전부였다. 이제는 인생에서 착함을 벗어던질 때이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좋은 사람인 척 살아가지 말자. 삶이든 일이든 소신껏 자신의 의견을 펼쳐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충만함을 만끽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해야 우리의 인생에도 재미가 찾아온다. 반듯하게 착한 사람으로는 자신의 인생에서 만족감이나 재미를 절대 느낄 수 없다. 남의 시선은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자신을 믿으며 그 길을 찾아 떠나보자. 자, 다음은 어쩌다 거절하지 못하게 된 걸까? 애착 성향이 불안정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어색해하거나 몹시 불편해한다. 직장인 A씨. 그는 이런저런 이유로 주말마다 직장 동료를 대신해서 출근을 하고 있다. 누군가가 당직을 서야 할 때면 동료들은 그에게 주말에 만날 사람도 없잖아. 쉬면 뭐해. 사무실 나와서 돈 벌면 되겠네. 라며 노골적으로 당직을 A씨에게 밀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잦아지는 요청으로 A씨도 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이제 와서 말하면 동료들에게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까 혹은 자신에게 비난할까 걱정되어 결국은 말하지 못하고 당직을 계속 이어갔다. 중마고우인 B양과 C양. 친한 사이인 만큼 가끔은 난감할 때도 있다. 바로 B양의 친하다는 전제로 쏟아지는 막무가내 부탁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내가 꼭 갚을게. 라는 말뿐. 앞뒤 상황 설명 없이 무조건 해달라는 식이다. C양은 친한 친구, 오래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지만 B양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친구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마지못해 빌려주었다. D씨는 자신의 학교 생활, 친구 관계 등 모든 것을 사사건건 참견하는 엄마 때문에 고민이 많다. 성인 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대해서 난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엄마에게 이제는 성인이 되었고 걱정되는 엄마의 마음도 잘 알지만 앞으로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엄마가 상처를 받을까봐 또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아 이내 마음을 접고 만다. 직장 동료 사이, 친구 사이, 가족 사이에서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에 왜 거절하지 못하는 것일까? 자기 표현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상대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아닌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지 등 미묘하고 복잡한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희생을 선택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결국 부정적인 결과만 남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희생을 선택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결국 부정적인 결과만 남게 된다. 당신의 지나친 헌신은 헌신짝으로 상처가 되어 돌아올 뿐이다. 타인의 어떤 말과 행동에 당신이 상처받는지를 잘 들여다봐라. 그것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줄 것이다. 스위스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 카를 구스타프 융이 한 말이다. 그의 말대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자. 내가 처음 이 글귀를 접했을 때 왜 나는 예민하게 타인의 말에 상처를 받는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수 있었다. 그 전까지 나에게 애써서 잘해준 공은 사라지고 상처로만 되돌아오는 타인과의 관계는 항상 풀지 못한 숙제였다. 무례한 사람들의 말을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막말에 상처받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허다했다. 나는 인간관계에서 다친 마음을 보듬기보다는 그저 상처받은 순간을 피하기 위해 잊어버리는 식으로 억누르면서 내 마음이 말하는 경고를 무시했다. 이러한 감정을 억압할수록 차곡차곡 쌓여갔고 결국 내 마음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자신에게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로 힘들어할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작은 구멍에도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이 마음에 있는 작은 상처라도 소홀히 대하지 말고 틈틈이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자. 그리고 상처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찾아보면 된다. 처음 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상처에 대한 감정이 형성된 시초를 찾을 수 있다. 대인관계가 늘 안정적이고 친밀하게 관계 형성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늘 불안정하고 불편한 관계 형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애착 성향에서 볼 수 있다. 유아기 때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게 된다. 이런 사람들의 정서는 불안정하고 회피성 성향을 나타낸다. 유아기 때 형성되는 부모와의 관계는 평생 동안의 대인관계나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애착 성향이 불안정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어색해하거나 몹시 불편해한다. 뿐만 아니라 편하게 타인과의 감정 교류를 하지 못해 자신의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더욱이 부모에게 무시당하거나 강요를 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매사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이런 행동은 습관처럼 굳어진다. 그러다 보니 감정 표현을 억누르게 되고 주변 상황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다. 자기 표현을 하기보다는 상대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절대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유부단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변에서는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 애매한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자신은 타인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상대방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이다. 내가 그랬다. 상대방에게 속마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었다. 타인에게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고 나의 감정을 속이며 거짓말을 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었다. 또 누군가가 부탁을 하거나 굳은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왔다.
팀 프로젝트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나서서 척척 해냈고 늦게까지 일을 해도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서서 오늘도 이번에도 거절하지 못하고 떠하는 나를 보며 스스로를 책망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질책하기보다는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자기 표현, 의사 표현, 감정 표현을 숨기고 상대방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우유부단한 태도로 애매모호하게 행동하는 일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주는 일과 같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지킬 권리가 주어진다. 거절은 자기 표현, 의사 표현, 감정 표현으로 타인에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표현을 상대에게 명확하게 전달했을 때 외부로부터 나의 관계와 삶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상대방의 부탁을 모두 들어줄 필요는 없다. 태어날 때부터 거절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천성적으로 착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거절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의사표현을 좀 더 제대로 하고 싶다면 작은 것부터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연습을 시작해보자. 친구와 식당에 갔을 때 메뉴 주문을 아무거나 라고 하지 말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생각하고 주문하는 것이다. 또 친구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할 때에도 네가 편한 곳으로 라고 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장소를 명확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작은 실천이 쌓이다 보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당신이 마음에서 느끼는 감정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생각이 불일치할 때에는 조금 이기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는 타인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일인 양 팔을 걷어붙이고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왜 자신의 삶을 내팽개치면서까지 나설까? 모든 문제 해결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단지 상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서이다. 노라는 말을 하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혼신을 다해 돕는다. 물론 타인을 돕는다는 것은 의로운 일이다. 하지만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그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자발적이고 선한 동기로 아낌없이 선의를 베푸는 따뜻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남을 돕는 데서 삶의 가치를 찾고 행복을 성취하며 자아 만족감을 느낀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이것이 행복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선의를 이용하기도 한다. 한 번은 지인의 문서 일을 도울 일이 생겼다. 처음에는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었다. 과하지 않게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나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며 일을 돕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행복하지 않은가? 나는 지인에게 필요한 피드백을 줄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하나 반영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어느 순간 주객전도 되어 지인의 일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지인은 자신의 일임에도 전혀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고 그 분야에 대해 나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취했다. 나는 가만히 있는 지인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그녀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서를 만들면 좋을지 문서 작성 방법부터 구성 요소까지 모두 알려주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1차적으로 만들어 오면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났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전혀 진행되지 않는 자료를 보니 충격적이었다. 나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제가 지난주에 다 설명해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시면 어떡해요? 라고 최대한 정중하고 차분하게 말을 했다. 지인 또한 머쓱했는지 아니 네가 다 도와준다며 라는 황당한 말을 했다. 내가 도와주기로 한 것은 맞지만
전적으로 일을 떠맡기는 행동은 당황스러웠다. 마감 일자를 앞두고 괜히 내가 도와준다고 했나라는 마음에 후회스럽지만 잘잘못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나는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일을 중간에 그만하겠다고 하는 것도 무책임한 행동인 것 같아 그만둘 수도 없었다. 결국 나는 황금 같은 주말을 반납하고 지인에게서 받아온 자료를 가지고 문서를 만들어 나갔다. 내 시간과 노력 투자로 문서 작업은 마감 일자에 맞춰 완성할 수 있었다. 작업하는 내내 지인의 행동과 상황이 탐탁지 않았지만 완성된 자료를 보며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최종 자료를 지인에게 넘겨주고 나서야 불안했던 마음을 안도할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나의 모든 자원을 투자해서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었지만 정작 지인은 내가 공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했고 무덤덤한 반응이었다. 악의가 있어서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다. 그녀도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보인 태도이지만 모든 상황을 내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 답답했다. 차라리 조금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일지라도 중간에라도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나갔더라면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한 시간이 이렇게까지 허탈할까란 생각에 헛헛한 마음이 들었다. 직장 또는 친구 사이에서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무언가를 부탁하려고 하면 바쁘다는 둥 회피성 대답을 하고선 자신이 필요할 때면 아무렇지 않게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하는 요즘 바쁘냐는 질문은 무언가 부탁을 할 속셈이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안부차 연락한 줄 알았지만 본심을 알고 나니 반복되는 패턴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몰라서 당했지만 이제는 상대의 꼼수가 보이는 마당에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 보통은 오랜만에 연락을 하면 제일 먼저 안부를 묻기 마련인데 대부분 요즘 어때? 잘 지내고 있어? 이런 질문이 우선이다. 그건 상대가 자신의 용건을 말하기 위해 당신의 상황을 살펴보려는 속셈이다. 이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잘 지낸다가 아니라 이러저러해서 요즘은 바쁘게 지낸다 라고 자신의 상황을 말해 미리 선을 그어두자. 이 정도의 말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최소한의 당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상대의 목적성 있는 질문에 당신은 미주알 고주알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누군가는 특정 주제를 놓고 당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한다. 상대는 자신이 질문을 해놓고선 자신의 생각을 이렇다 저렇다 늘어놓기 바쁘다. 이런 대화는 전혀 흥미롭지 않고 시간마저 아까울 따름이다. 우리는 상대의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대화 또는 자기 자랑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질문 등 불편한 대화를 계속 듣고 있어야만 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다.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듣고 있는 것이 꺼려진다면 질문에 대해 모른 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온다면 글쎄, 난 잘 모르겠네.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어. 라며 질문의 의도를 모른 척, 관심 없는 척 대화의 연결고리를 빨리 끊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로 존재한다. 가끔 상상하지도 못한 요구나 행동으로 난처하기까지 하다. 그런 상대를 한 명 한 명 모두 신경 쓰며 행동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아무리 착한 당신이라고 해도 피곤하다고 느끼는 것은 똑같다. 당신이 마음에서 느끼는 감정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생각이 불일치할 때에는 조금 이기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당신의 생각과 말, 행동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상대방과 관계를 편하게 하는 것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버리고 이해하는 것도 오직 나를 위한 것이다. 당신만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을 지킬 수 있다. 당신은 무엇보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그 상처들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힘들어지도록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당신을 위한 결심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당신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축을 세우는 일이다. 설령 내가 중심이 되어 나 위주로 살아간다고 해도 큰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거절 잘하는 법,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 읽으시면 정말 거절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에는 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부탁을 다 들어줘봤자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설사 고마워한다고 해도 부탁을 여러 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거절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어려운 부탁 좀 하지 좀 마요. 어려운 부탁들을 그렇게 많이들 하니까 이런 거절 잘하는 법을 공부라고 하기보다 몸에 배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절하는 것만으로도 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기 싫고 어려운 거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빠이.